네, 감사합니다. 작년 이맘때 왔다가 또 1년 만에 이렇게 왔는데 다시 보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오늘 그 성경 말씀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텔레비에 나와서 읽은 성경 구절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이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 신문에는 막 좀 엉터리로 나요. 트럼프 대통령 엉터리라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에서 인기 1등 대통령이 트럼프입니다. 미국 공화당, 트럼프는 공화당 대통령이죠. 미국 공화당 대통령 중에서 첫 번째가 링컨입니다. 옛날에는 그 공화당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 16대 링컨 대통령이 공화당을 만든 대통령인데 링컨 대통령서부터 지금 47대까지 그 공화당 대통령이 20명입니다. 근데 공화당 사람들한테 공화당 대통령 중에서 누가 최고냐라고 물어봤더니 링컨이 아니라 트럼프가 나왔어요. 1등이 트럼프, 2등이 링컨, 3등이 레이건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전혀 그럴 리가.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그러니까 연설문에 하나님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이게 그 미국이 지금 십자군 전쟁하는 나라구나. 십자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나라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맥락을 모르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할 수가 없고 오늘날의 세계 정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인물이고 그리고 미국을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바꿔놨고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바꿔지는 세상이 우리한테는 저는 무지하게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봅니다. 우리한테 아주 이거 진짜 괜찮구나라는 그런 세상을 트럼프가 만들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트럼프 시대의 미국과 세계 정치. 제가 지난 2월 달에 낸 책 한 작년 1년 동안 써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트럼프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소개하려고 만든 책 제목이 똑같습니다. 지난 5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어요. 요새는 안 하는데 국가를 위한 조찬 기도회. 그래서 대통령이 나가고 유명한 목사님들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회를 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나라다.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님을 많이 까먹고 있었다. 금년이 미국 250년 되는 해입니다. 1776년에 만든 나라인데 2026년이니까 금년이 250년째예요. 금년 250년 되는 금년에 이 나라를 하나님께 다시 바치자. 영어로는 rededication 250. 그러니까 250주년 되는 금년에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5월 17일 날 미국 국민들한테 워싱턴에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여서 큰 기도회를 하자. 그래서 5월 17일 날 기도회하는 그 장면 사진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저게 이제 워싱턴 탑이죠. 미국 국민들 모여서 기도회하는 겁니다. 바로 그 기도회할 때 대통령은 이제 동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역대하. 거기서 하나님께 이제 이 나라가 이게 나라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나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럼 하나님께 다 용서를 해주신다고 써있는 바로 그 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읽었고 미국 수십만 시민들이 워싱턴에서 그 기도회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rededicate 250년. 요즘 미국 가면 250이라는 숫자가 많습니다. 금년이 미국 250살 되는 해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자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엄청 많이 모였죠. 이렇게 5월 17일입니다. 그게 바로 중국에서 회의를 끝나고 시진핑 만나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16일이에요. 미국까지 가는데 한 5시간 걸리죠. 가자마자
저 행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겁니다. 네, 저 연설하는 그 장면이에요. 내가 일부러 그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 열정적으로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오고 있는지 그 하나의 증명으로 2025년은 미국 역사상 성경책이 가장 많이 팔린 해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성경을 열심히 사보는 거예요. 물론 헌책도 있지만은 새 것도 사보고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애국 성경이라는 성경을 또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자기 사인해가지고 미국 국민들이 전부 성경책 읽어야 된다는 그런 대통령이죠. 저 사람 그 말 보고 놀라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말을 대통령이 한 것을 보고서 어떤 교수님이 나는 저 말을 듣고 전율을 느꼈다라고 써있죠. 트럼프의 이 메시지에 소름이 돋았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저 괜찮은 대통령을 막 모욕하고 돈만 하는 거, 돈만 알고 미국만 위하고 저 사람이 원하는 건 세계를 다 위하는 겁니다. 세계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미국이란 나라를 만들 때 자유를 위해서 만든 나라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서 보면은 이 나라를 왜 만드느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 모두한테 자유를 줬는데 이 세상의 정치가들은 그 자유를 자꾸 뺏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자유를 뺏겼던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와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그래도 한번 지켜주는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해가지고 만든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하면 life, 죽지 않고 살 자유, liberty, 자유롭게 누구한테 속박당하지 않고 살 자유, 그리고 pursuit of happiness, 뭐냐면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부자로 잘 살 수 있는 것도 다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누구한테도 뺏기면 안 되는 것인데 바로 미국이란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로 만들자 해서 만든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이 세계 다른 나라의 권리, 자유 이런 것을 정치가들이 뺐는데 그거 뺏는 것을 가서 미국이 그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일을 미국 외교 정책은 그래서 자유의 확산입니다. 자유를 넓히는 것. 우리가 기독교가 뭡니까? 왜 하나님 믿어요? 자유롭게 되려고. 성경책에 다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공부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거 잘 따르면은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자유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 목적이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미국 대통령 옛날 대통령 부시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의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독재 정치를 할 때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뭔데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권리를 다 뺏고 있는 것이야. 너는 악마야. 너는 악의 축이야. 미국에서 악이라고 그러면 뭡니까? 없애는 거죠. 악이라고 들은 나라는 다 없애는 겁니다.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고 명명했던 나라가 북한, 이란, 이라크입니다. 근데 지금 이라크는 부시가 없앴죠. 이란은 이번에 트럼프가 없앴죠. 북한, 트럼프가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북한도 해결할 거다는 그걸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 사람은 거의 목사님 수준으로 얘기를 해요. 위대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종교가 필수이며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악과 사악함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거의 목사님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요거는 몇 년 전 미국 독립기념일 날 미국 대통령 얼굴이 쭉 있는 그 산에 가서 한 말입니다. 미국은 꼿꼿하게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미국은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습니다. 저런 말 보통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장로님이 대통령일 때도 저런 말 합니까? 장로님이 대통령일 때 일부러 기독교적 냄새를 안 풍겨요. 불교도들이 화낼까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화낸다고. 그 장로님이 대통령이 적이 몇 번 있었죠, 우리나라. 그런데 그때 오히려 더 나는 중립이야, 나는 기독교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사람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어떤 교수가 대통령 중에서 연설문에 하나님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대통령을 찾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전부 연설문을 컴퓨터에다 집어넣고 여기 하나님이 몇 번 나왔니 계산해 보니까 트럼프가 1등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그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의존하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예, 아까 지금 우리 그 노래할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이라는 노래 불렀죠. 그게 이제 영어로는 제목이 더 좀 아주 How great thou art, 그 옛날 말로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근데 우리는 이제 뭐 내용은 같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 그거 보고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이죠. 그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저건 언제 장면이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도 사실은 붙었어요. 근데 부정선거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바깥에 나가 있다가 이번에 다시 백악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이죠 벌써 11월 5일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3시 무렵에 그 트럼프 대통령을 그 선거운동을 해줬던 사람이 거기서 전부 트럼프 대통령 집에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확정이 된 거라. 이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새벽 3시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어느 누군가가 반주도 없이 바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을 노래를 시작한 겁니다. 4절까지 다 따라 불렀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는 그때 와, 이제 트럼프 이기가 진짜 대단하겠구나. 뭘 어떻게 할지 참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세상을 다 바꿔놓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 하나님 얼마나 그 위대한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느냐 하는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작년 1월 20일 날 취임식 할 때 그때 날씨도 되게 춥고 그래가지고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했는데 해군사관학교 합창단이 와가지고 그때 부른 노래는 뭔지 아십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랍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라는 노래 있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성격을 너무나도,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축하 노래, 당선됐다고 기뻐서 하는 노래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 취임식 하는 노래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야, 이제 이 세상이 대폭 변하겠구나 라고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2월 달에 이제 1월 20일 날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그리고 아직 뽑지 않은 장관들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 장관들이 이제 거의 다 찼을 때예요.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기 뒤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스코트 터너라는 미국 주택장관입니다. 주택장관한테 터너 장관, 당신이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터너 장관이 또 너무 기분이 좋아서 뛰어나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우리들을 각각의 임무를 맡기고 기름 부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네들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입니다. 국방장관도 기름 부음 받았고, 국무장관도 기름 부음 받았고, 교육장관도 기름 부음 받았고, 주택장관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 기름 부어 주심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시킬 때 기름 부어 준다고 그러죠. 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나라를 끌어가고 세계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전부 다 모든 것이 기도예요. 모든 것이. 그 트럼프 대통령은 기도할 때도 그냥 장관한테도, 장관을 아무 장관이나 당신이 오늘은 기도해, 당신이 기도해. 그러면 기도시키면은 또 나가서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들 몰라요. 미국 국방장관 46살밖에 안 됐는데 금년에 요 6월 달에 46살이 됩니다. 그 사람 시켰더니 얼마 전에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왕입니다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왕입니다. 지금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네가 왕이냐 그러고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어, 대통령밖에 없어 그러면서 민주당이 반대하는데, 아니야, 트럼프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야라고 그 국방장관이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렇지만 자기는 예수님한테 비하면 나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없이 우리는 nothing입니다. Without God, we are nothing. 하나님 없이 우리는 꽝입니다.
바로 저런 사람이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죠. 바로 고책입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도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도 트럼프 대통령을 모르고 그냥 트럼프 비난하기에 앞서고, 왜 그럴까? 트럼프가 아주 싫어하는 게 공산당입니다. 북한 싫어합니다. 중국 싫어해요. 그리고 독재국가 싫어합니다. 이슬람 싫어합니다. 베네수엘라, 이란, 큐바 이런 나라들 이제 다 끝납니다. 이 세상의 독재국가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질서의 소멸은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알고 있던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이 트럼프가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그 세상을 바꾸는데, 이런 세상이 대한민국한테는 어떤 세상이 될까? 트럼프가 바꾸고 있는 세상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에 세계화의 시대라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세계화는 국가와 사이에 경제적 국경이 없어요. 물건 사오는 건 너무나도 자유스럽게.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우리가 잘 만드는 걸 만들고, 잘 만드는 걸 만들어서 갖다 팔고, 못 만드는 건 사오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세계화의 시대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계화의 시대 때 우리나라 농부들은 힘들어. 왜? 미국 쌀이 더 싸거든. 중국의 음식이 더 싸거든. 그거 사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민들이 힘들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계 만드는 사람들은 좋아요. 우리가 자동차 잘 만들고 전화 잘 만들고 그래서 팝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은 잘 살고 어느 쪽은 직업을 잃고, 바로 세계화 시대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세계화 시대를 끝내놓은 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이 이 쇳덩어리를 잘 못 만들어요. 철강석을 잘 못 만드는데 비싸. 그래서 그 공장을 전부 중국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면 값이 싸. 그걸 사와. 그러니까 그게 더 좋은 세상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세상이 몇십 년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거 말이 됩니다. 우리가 만들면 1톤에 100달러인데 중국에서 만들면 1톤에 30달러니까 그게 사오는 게 좋은 일이죠. 우리 철강 노동자들은 전부 직업을 잃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시비를 딱 거는 거죠. 좋소. 그런데 미국이, 중국이 아니고 미국이 어떤 나라, 중국과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X라는 나라랑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전쟁을 하게 되면 쇳덩어리가 많이 필요하죠. 강철이. 중국이 우리가 필요한 만큼 막 팔까요? 라고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중국이 팔겠습니까?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인데 자기랑 싸우지 않을지라도. 이거 모두 대답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 만들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 시대는 더 이상 안 돼요. 우리나라 쌀, 우리가 만약 미국 쌀이 우리보다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값이. 그러니까 우리는 쌀 만들지 말고 미국 거 다 사옵시다. 어느 날 미국이 너 안 팔라고 우리 굶어 죽어요. 그래서 쌀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잘 만들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세계화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의미에서 트럼프가 우리가 알고 있던 질서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말이죠, 미국하고 소련이 싸울 때 미국 편, 소련 편이 딱 갈라져가지고 우리가 이란하고 아주 친구인 적이 있었어요. 왜? 이란도 미국 편, 우리도 미국 편이니까. 바로 내 편이 확실하게 갈라지던 세상이 있었는데 그 세상도 끝났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란하고 친할 때 이란의 그 테헤란이라는 도시가 있죠. 저쪽 서울 가보면은 테헤란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테헤란 가보면 서울로라는 길이 있대요. 우리가 이란하고 친할 이유가 아무도 없는데 둘 다 미국 편이라서 친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도 없어지고, 그래서 트럼프가 지구의 질서를 다 바꾸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제 이 세계화의 질서는 서서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말이죠, 또 질서 안나가 바뀌는데, 저 재밌는 학자가 지구 전체를 밀림이라고 해서 밀림. 근데 밀림인데 동물의 왕국이 아니라 식물의 왕국으로 봤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나라가 이쁜 꽃이에요. 요만한 꽃이야. 뭐 또 착한 나라들을 다 꽃에 비유했고, 좀 성질 급하고 이 거친 나라들을 엉겅퀴, 뭐 잡초 이런 데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국제 정치는 밀림인데, 그러니까 조그만 이쁜 꽃은 잡초가 오면 죽어요. 그런데 지난 몇십 년 동안 국제 정치는 밀림이 아니었다. 왜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힘이 제일 센데 정원사 노릇을 했던 거예요. 정원사.
그러니까 꽃을 잡초가 먹으려고 그러면 잡초를 가서 가위로 잘랐다는 얘기입니다. 소련하고 북한하고 중공이 한국을 침략하니까 미국에서 도와줬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나 이제 더 이상 정원사 안 할 거야. 그래서 밀림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책입니다. 이렇게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학자들이 얘기할 때 우리들이 국제 정치를 좀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국제 정치는 착한 어린애한테 상 주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착하면은 매를 안 맞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매를 안 맞을 방법은 착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겁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 나쁜 일본이 착한 조선을 점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강한 일본이 약한 조선을 점령했다라고 해야지 맞는 겁니다. 국제정치에서는 자기 나라만 다 좋은 거예요. 다른 나라는 도덕적이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랬죠. 국제정치에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란 정의와 또 다른 정의의 싸움이다. 그리고 이긴 놈이 지가 정의라고 그러고 진 거는 불이라고 그런다. 팔레스타인은 지가 정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가 정입니다. 국제정치에서는 도덕이 없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치에서 실패할 때, 실수할 때 그 실수의 결과는 죽음이다. 나라 망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러시아 편 들었다가 나라 없어진 거, 그때 우리가 러시아 편 들었습니다. 그때 국제정치에서 러시아를 제일 깡패라고 보는데 고종이 러시아 편이야. 그러니까 그때 세계에서 힘센 나라들이 차라리 일본이 한국을 가져가는 게 더 낫겠다. 러시아가 한국 가져가면 손해가 많아요. 다른 나라들한테. 그래서 일본 네가 한국 가져도 돼라고 했던 그런 국제정치가 있었죠. 오늘날 세계에서 보통 괜찮은 나라들이 이게 제일 골칫덩어리야가 중국입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하고 친해. 정치가들이.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문제점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각자 노생의 세계와 지정학. 이제 각자가 알아서 하는 데인데 우리는 그래도 미국이라는 동맹이 있어요. 동맹 때문에 이제까지 잘 버텼는데 그 동맹에 대해서도 지금 뭐 탐탁치 않게 지금 우리가 미국 깃발도 들고 대모하죠. 바로 그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니 이 나라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안보도 지키고 돈도 벌었는데 지금 얘랑 사이가 나빠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중국 친구가 되겠다는 거야? 북한 친구 되겠다는 거야? 그거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같이 들고 대모하는 사람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그 내용이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쭉 좀 이해를 올바르고 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신문에는 트럼프가 대통령 될 리가 없다고 그랬죠. 미국에서 제일 여론조사 잘하는 라스무센이라는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를 쭉 했는데 그 파란색이 미국 민주당 대표 카말라 해리스, 빨간색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진 적이 있어요? 트럼프는 한 번도 진 적 없습니다. 여론에서도. 그래서 대통령이 된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저런 건 안 보니까 아틀라스 인텔이라는 또 미국의 여론조사 회사인데 거기서도 7월서부터 10월까지 여론조사를 보니까 트럼프가 위에 빨간색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가 밑에 파란색. 카말라 해리스는 트럼프를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뭘 보고 우리나라 기자들은 뭘 보고 있는 거야? 이런 참 엉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이죠. 미국에서도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높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트럼프는 그 썩은 정치를 다 쫓아낼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정치가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다 싫어해. 그리고 정치가들하고 같이 빌부터 먹던 기자들이 다 싫어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대통령 요번에 된 다음에 100일 동안 92%가 너는 잘못해. 너는 정치 잘못하는 사람이야. 비난하는 그런 기사들로 도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만 또 베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 국민의 다수가 트럼프를 지지하죠. 여러분들도 혹시 외국 뉴스 볼 때는 폭스를 보세요. 폭스는 300만 명이 보고 있을 때 우리나라 모든 신문, 모든 방송이 갖다 베끼는 CNN은 60만 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 폭스가 5배짜리 텔레비 방송국인데 우리나라 신문은 전부 CNN만 갖다 베끼는 거예요. CNN이 꼴등이죠. 이런 엉터리가 지금 우리를
미국에 대해서 잘못 알게 만드는 겁니다. 미국 방송 중에서 폭스뉴스라는 뉴스 전문 방송이고 CNN이 뉴스 전문 방송인데 각각 프로그램이 한 20개쯤 됩니다. 근데 그 20개 중에서 1등을 매겼더니, 등수를 매겼더니 미국 전체에서 1등부터 15등까지가 폭스예요. CNN은 제일 사람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31등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신문만 보고 미국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혹시 집에 종이신문 받아보시는 분 계시나요? 종이신문 아직도 보시는 분? 그래도 조금 계시네. 저는 신문 5년 전에 끊었습니다. 왜? 보니까 다 거짓말이야. 저는 뭐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판단할 수 있어가지고 끊었어요. 이거 보니까 자꾸 헷갈려. 안 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해가지고. 그래도 제가 세상 돌아가는 일을 분석하는데 뭐로 분석하느냐? 여기 그 젊은 친구들은 X를 보세요. X라는 그 아주 끝내주는 매체가 있는데 거기 보면 가장 정확한 뉴스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1등, 2등, 3, 4등 가는 그런 앵커들이에요. 저는 하루에 그냥 1시간씩 하는데 저 중에서 한두 개 봅니다. 그냥 매일. 그러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따라가는 것이죠. 예, 미국의 여론조사 회사 중에서 제일 많이 질문하는 거가 국민 여러분, 이 나라가 나가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라고 물어보는데 저 라스무센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금년이 30년입니다. 작년에 29년째에 그 질문에 대해서 처음으로 절반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 국민 중에서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임기 1년 차에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가 딱 50% 기록을 세운 겁니다. 기록. 참 이런 거를 우리나라 방송에 나오지 않죠. 미국 공화당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링컨보다는 트럼프가 더 잘한대요.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죠. 저 미국 가보면은 우리 젊은 친구들 나중에 미국 가면은 저 큰 바위 얼굴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 미국 대통령 4명 얼굴이 붙어 있는데 한 사람 더 집어넣을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구를 넣어야 되는데 이제 각축을 해요. 그래서 저 옆에 위에 있는 아주 잘생긴 그 케네디 대통령, 그 밑에 윌슨 대통령, 그리고 아예 밑에 레이건 대통령, 가운데 아이젠하워, 그리고 트럼프가 1등입니다. 트럼프가 저기 동상 들어갈지 몰라요. 얼굴. 그리고 지금 미국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아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저 빈자리에다가 트럼프 대통령 얼굴을 집어넣자.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은 그 정도로 미국에서 괜찮다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대통령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금년 11월 달에 선거를 하는데 이제 공화당 그러니까 선거를 한다고 현역이 그냥 무조건 나가는 건 아니에요. 트럼프가 나는 이 사람 지지해, 나는 이 사람 지지해 해가지고 뭐 상원의원 9명, 주지사 8명, 그리고 하원의원 101명을 이름을 정해서 이 사람을 지지한다고 하는데 그 100% 예비 선거에 통과했습니다. 트럼프가 찍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 인기가 좋은 대통령이다. 제가 그 얼마 전에 읽은 책인데 GOP가 공화당이라는 소리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베스트는 누구냐? 트럼프가 1등, 그리고 링컨이 2등, 레이건이 3등이라고 쓴 책입니다. 내가 뭐 이분이 지금 약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미국 기독교도들을 못 살게 구는 건 내가 용납할 수가 없어 라는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쓰지 마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됩니까?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없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와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무슨 할러데이야? 무슨 휴일이야? 크리스마스로 바꿔놨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바뀌는 것이죠. 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0년 중에서 성경책이 가장 많이 팔린 해를 만든 그런 또 대통령이기도 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상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아까 보니까 이제 이용희 교수님이 여기 와서 또 오늘 그 강연을 할 텐데, 우리 남자끼리 결혼하면 안 돼.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도 안 돼.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야. 남자와 여자가 합쳐야지 한 가정이 되는 거야. 그게 상식인데 그게 뭘 상식이 돼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개판됐는지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수영 선수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렇죠, 남자 같죠? 근데 저 수영복은 여자 수영복이죠. 저놈이 2학년까지는 남자 수영 선수인데 3학년 때 지가 여자라고 주장해가지고 여자가 된 거예요. 그 저놈이 나가가지고 모든 수영에 다 1등합니다. 남자로서 460등인데 자기보다 더 잘하는 남자가 미국에 460명의 대학 선수 중에. 근데 제가 여자로서 1등을 그래갖고 진짜 1등이 저 파란 옷 입은 조그맣지도 않죠. 남자가 너무 커서 작아 보이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제 챔피언십을 다 뺏어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이게 저게 여자예요? 그 어이가 없는. 근데 저것이 괜찮다라고 하던 세월이 오바마, 바이든, 이걸 트럼프가 다 고쳐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자들은 다 구석에 몰려 있어요. 가짜 여자는 혼자 챔피언 1등에 서 있고. 참 내가 이런 거 보여주기가 부끄럽습니다. 저게 해군 대장이에요. 근데 남자야. 근데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고 여자 군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서 있는 놈이가 우리말로 하면 1급 공무원쯤 되는 사람입니다. 한 부서의 대변인이야. 장관실의 대변인이야. 근데 쟤는 자기가 논 바이너리래. 논, NON. 아니다 이거야. 바이너리. 남자, 여자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놈이, 그래서 여자 옷을 입었는데 수염을 길렀어요. 남자도 여자도 아니니까. 저런 것들이 매일 텔레비에 나와서 저거 국민들을 토하게 만든 겁니다. 이런 걸 지금 트럼프가 다 바꿔놓고 있죠. 지금 세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빵집 주인이 어느 녀석이 둘이 왔어. 남자놈이 둘이 결혼식 케이크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네, 만들어 드릴게요. 이 남자 둘을 거기다 올려주세요, 인형을. 그러니까 그 빵집 주인이 뭐요? 나는 내가 하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빵을 만들어 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케이크를 고발해가지고 그냥 가게가 망했어요. 그게 오바마 때입니다. 이런 식으로 망가진 미국을 지금 트럼프가 고쳐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유명한 논설위원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가 몇 가지 있대요. 1. 북한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몰라. 2.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내 순서는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3. 중국과 일본이 또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몰라요. 나는 하나 더 집어넣으면은 저 사람은 세계를 모른다고 그러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센 나라고 그 나라하고 잘 지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잘 모른다. 여기 동두천에 미군 기지 있을 때 동두천 사람들이 저거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짓는다고. 아니 미군이 나가는데 어떻게 아파트를 줘? 돈이 없어지는데. 그 달러들이 안 떨어지는데. 바로 이런 것들.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소설가가 중국이 곧 1등 된다고 썼습니다. 중국이 곧 1등 된대요. 그러니까 저는 다 엉터리죠. 중국이 1등 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 우리나라에. 뭐가 아무도 없습니까? 중국은 1등이 결코 될 수 없다고 저는 옛날부터 주장했죠. 서울대학 교수입니다. 이 세상에서 G2라는 말을 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대요. G2, 영어로 말하면 그룹 오브 투 또는 그레이트 투, 그러니까 강한 나라, 강대국 두 나라. 그 G2 그러면 우리는 중국하고 미국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런 말 안 씁니다. 우리나라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학 교수가, 국제정치학 교수가 유독 한국만 G2라는 말을 씀으로써 중국을 미국에 버금가는 나라로 오해하고 있다. 미국에 버금가지 못합니다. 제가 그 번역한 책인데 저 교수님이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은 언제까지 있을 거냐?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은 중국을 막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책에서.
그래서 어느 날 중국에 힘이 빠지면은 미국은 간대요. 그런데 그 힘이 빠진 미국이 보기에는 힘이 약하지만은 너희한테도 힘이 약한 나라는 아니지 않겠니? 그래서 미국이 손 떼는 날, 미국은 중국이 별벌이로서는 손 뗍니다. 그날 너희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더 심각하게 핵폭탄도 만들어야 될 거야 라고 소문을 써서 보내줬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번역한 다음에 저 교수한테 한국 사람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말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서 중국이 큰 나라가 돼도 문제될 게 없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낭만적으로. 저거 보니까 미국 깃발하고 중국 깃발을 섞어버렸어요. 슈퍼 퓨전. 두 나라는 미국은 시장, 백화점, 중국은 공장하고 백화점하고 왜 싸우니? 그러니까 중국에서 싼 물건 나오고 우리가 팔아주고 그러면 다 좋은 거야. 중국도 좋고 미국도 좋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랬어요. 중국이 부자가 되면은 중국이 민주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중국도 민주주의, 미국도 민주주의면은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중국을 계속 길러준 겁니다. 트럼프가 중국이 크면은 우리한테 친구가 될 가능성이 없어. 오히려 우리 자리 내놓으라고 그럴 것 같아. 1등 자리 내놓으라고 그럴 것 같아. 그 얘기를 오래 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크니까 미국 보고 1등 자리 내놓으라고 그러는 것이죠. 바로 트럼프 예측이 맞은 겁니다. 그 옆에 있는 거는 또 뭐냐면은 playing our game. 중국이 커지면은 그래도 미국이 다 관리할 수 있어요. 미국식 자본주의를 중국도 할 테니까 우리 말 잘 들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길러줬습니다. 근데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제가 질문한 거예요. 중국이 정말로 미국보다 앞서는 나라냐? 그리고 우리는 중국이 더 중요하냐 미국보다? 저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그렇다. 앞으로 중국이 1등 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중국하고 장사를 많이 하니까 중국하고 잘 지내는 게 중요한 일이야. 근데 서기는 다 아니다가 답입니다. 제가 그 아니다 답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좋은 세월이 잠깐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저거 길러주면은 우리한테도 좋아. 우리는 싼 물건 사서 쓰고 중국도 부자가 되면 민주주의 국가가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어. 그래서 미국이 중국하고 잘 지낼 때 우리도 미국은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중국은 우리를 부자를 만들어주고 그게 뭡니까? 미국은 안보를 그리고 중국은 경제를 그러면서 편하게 지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이 나와서 중국은 이제 적이야. 이 나라를 우리가 더 이상 키워주면 안 돼. 중국을 국제 경제에서 띄어놔야 돼.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아직도 중국과 갖고 돈을 벌려고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그동안에 다 정책을 잘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에 가서 중국군한테 격려도 바쳤죠. 미국 사람들이 무지하게 화냈습니다. 그때. 저거예요. 저 사람은 우린 중국 가서 돈 벌고 미국은 우리를 지켜주고 근데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싸워.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갔을 때 미국 사람들이 엄청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화를 내느냐? 화낸 것은 보여주지 않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가서 중국 군인 사열하고 있는 동안에 일본군 데려다가 상륙작전 연습을 시켰습니다. 미국이. 저게 무슨 뜻일까요? 박근혜 대통령, 당신은 내 편인 것 같지가 않아. 중국하고 싸울 때 내가 당신을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 일본 놈들 길러줘야 되겠어.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미국말 안 들으면 일본이 강해집니다. 미국이 한국은 그 믿음직스러운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래서 지금 일본이 그렇게 강해진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미국한테 좀 삐딱하고 중국한테 친하고 북한하고도 잘 지내야 돼. 그런 정권이 나올 때마다 일본은 부쩍부쩍 강해져 갖고 지금 중국 해군하고 일본 해군하고 쌈 붙여 보니까 중국이 지는 거로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이 세진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동안 정책을 잘못한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요? 미국, 너 중국하고 싸우지 앞으로. 내가 다 맡아줄게. 내가 맨 앞에서 싸워줄게. 일본 키우지 마. 우리가 해줄게.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한 나라 되는 겁니다. 일본은 2차 대전 때 미국한테 덤볐기 때문에 미국한테 벌 받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미국하고 점점 조금 이상해지니까 미국이 자꾸 일본 길러주는 겁니다. 일본 해군이
미국 가서 캘리포니아 상륙작전. 상륙은 뭡니까? 공격이죠. 미국이 일본군을 공격군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가고서 2년째 되는 날 재작년에 박 대통령이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천안문에 갔다.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중국은 뒤에서 얼마나 우리를 비웃었을까. 중국은 우리 통일 절대로 안 됩니다. 6.25 때 우리가 통일될 것 같으니까 중공군 130만 명이 와서 싸웠죠. 40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렇게 희생하고도 한반도가 통일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가서 말로 잘 설득하면은 중국이 우리 통일시켜 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뭐 중국 교수들이 2023년이 되면은 미국하고 중국은 똑같은 나라가 된다 힘으로. 그렇습니까? 2023년 지난 지 3년 됐는데 중국이 미국하고 똑같아요? 어림도 없는 그런 얘기죠. 중국이 최근에 비행기 만들었어요. 그런데 짓거라고 막 난리쳤는데 최근에 미국이 저거는 두부 찌꺼기 기술로 만든 거야. 남이 거 훔쳐서 만든 거야. 라는 얘기를 했는데 볼까요? 그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중국제가 별로 없어요. 껍데기만 중국제예요. 엔진이 미국제고 나르는 장치가 미국제고 날개는 프랑스제고 그 날개가 그렇게 어려운 모양이에요. 만들기가. 저거는 90%가 외국제고 껍질만 중국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비행기가 사실은 아니죠. 여러분 혹시 중국 갈 일 있으면 저 비행기는 절대로 타지 마십시오. 안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저 비행기는 결항률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조금만 고장나도 안 띄워요.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지금 제가 요거는 10년 전에 쓴 책인데 미국하고 중국이 싸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정난하게 저거 다른 거 다 빼고 마지막으로 이기는 나라 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기는 나라 편. 근데 100% 미국이 이기죠. 그 미국이 이기는 것도 제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될 뻔한 사람이에요. 레이건 트럼프한테 밀려갖고 트럼프랑 같이 붙었는데 다 저 사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 21세기 세계 정치는 아시아에서 결정된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가 아니고 그래서 미국은 그 한복판에 가 있을 것이다. 저 사람이 됐어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비슷할 거예요. 아시아가 중요해. 바이든 대통령이 좀 매일 졸리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국이 1등이 되고 싶은 모양인데 내 눈앞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라도 중국이 1등 되는 것은 가서 막습니다. 근데 트럼프처럼 직접 그냥 노골적으로 해서 막지 않았다 뿐이지 바이든 때도 중국 경제를 많이 망쳐놨죠. 지금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지금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가 두 나라는 한번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투키디데스라는 옛날 미국 옛날 그리스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왜 일어나느냐? 그때 그 동네에서 제일 힘이 셌던 나라가 스파르타입니다. 그런데 스파르타가 1등인데 아테네라는 나라가 힘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키디데스라는 학자는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힘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었다. 그래서 큰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썼는데 저 하버드 대학 교수가 바로 미국과 중국 사이도 그 투키디데스가 말한 그런 이론이 적용된다. 그래갖고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걸 오늘 말로 하면은 미국은 1등이죠. 미국은 중국의 힘이 무럭무럭 크는 것을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전쟁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투키디데스가 한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권리, 너도 권리가 있고 나도 권리가 있어. 그런 얘기는 힘이 비슷한 나라들 사이에서 하는 것이다. 힘이 센 나라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힘이 약한 나라는 약하다는 사실에서 오는 운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썼습니다. 그럼 뭐 약소국은 왜 이렇게? 아니죠. 모든 나라가 강대국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우리나라 세계 꼴등에서 지금 10등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통일하면 5등 안에 들어갑니다. 통일하면 5등 안에 반드시 들어가요. 그 우리도 강대국 되는 거예요. 그 우리도 권리 주장하는 겁니다.
힘이 약할 때는 못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국력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이건 또 다른 이론입니다. 꼭대기에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나라가 중국, 일본, 독일 이런 강대국들이에요. 이 세상의 큰 전쟁은 2등짜리가 1등을 때림으로써 일어난다라고 주장한 학자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는 저게 더 맞아요. 미국이 중국 때릴 확률보다 중국이 미국한테 덤벼들 확률이 역사적으로 보면 더 큰데 그거 주장한 학자가 저 오간스키라는 교수입니다. 요새 미국에서 유행하는 이론은 지금 중국은 정점에 도달했다. 이제는 내려가야 돼. 그래서 앞으로 더 위험하다. 아니, 내려가는데 왜 더 위험해? 이게 재미있는 논리가 뭐냐면은 어느 날 중국이 야, 난 가만히 있어도 미국을 앞설 것이 확실해. 그러면 기다리면 됩니다. 자기가 확실히 1등이 되니까. 그럼 1등이 됐을 때 미국, 이 대만 내가 아무래도 가져가야 되겠어. 그럼 미국이 어떻게 할 겁니까? 지보다 더 센 중국이 달래는데. 그런데 저 학자들 얘기는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꺾여. 그러니까 중국이 내가 지금까지 하고 싶던 일, 제일 하고 싶던 일, 대만을 가져가야 되는데, 대만하고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조금 더 기다리면 못하겠네. 지금 하지 않으면 못하겠네. 그래서 지금 막 중국이 몸이 달아 있는 겁니다. 힘은 빠지고 있고 그렇지만 대만은 가져가야 되겠고 기다렸다가 가져갈 날이 영원히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이 문제다. 지금이 더 위험하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저는 저 이론이 상당히 맞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아주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돼 있는 그 아주 괜찮은 학자들이 쓴 책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유명한 이론은 이 세상에 1등이 어느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1등은 결코 2등한테 자기의 1등 자리를 평화적으로 넘겨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게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 역사를 보면 큰 전쟁들이 여러 번 나는데 그것은 항상 제일 1등하고 2등이 다음번 세계는 누가 세계의 주인이냐 가지고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뭐 옛날에 큰 정말 피비린내 나는 큰 전쟁들이 누가 다음 시대의 세계 챔피언인가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1등이 양보한 적이 없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은 막 이렇게 크고 미국은 이렇게 천천히 크니까 30년 후에는 미국이 중국한테 밀릴 거야. 그러니까 우린 중국하고 잘 지내야 돼 라고 다들 믿었던 겁니다. 미국이 어느 날 중국을 꺾어버릴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래 중국 너가 1등이구나. 네가 넌 나보다 더 잘해내. 그래 네가 1등해라 난 2등 할게. 그럴 나라로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 이게 제가 만든 도표입니다. 2008년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중국이 이길 거야. 그때 미국의 월스트리트가 붕괴됐어요. 중국이 이긴대. 그래서 중국은 8% 성장, 미국은 3% 성장. 그러니까 한 30년 되면은 중국이 확실히 이긴대. 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아니에요. 저거 이제 빨간 줄 하나 있죠. 어느 날 미국이 아직도 중국을 주먹질 안 하고도 이길 수 있을 때, 경제 전쟁으로도 이길 수 있을 때 중국을 꺾어 놓을 거예요. 나는 그때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트럼프라는 이름을 알지도 못했고 2008년에 제가 저렇게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해가지고 중국 경제가 8% 성장이 4%로 꺾인 겁니다. 그게 바로 저 표예요. 여러분 이 그림 재밌죠? 중국이 막 달려오는데 미국이 얼굴을 주먹으로 쳐갖고 얼굴이 피가 퍽 터지는 거예요. 야, 미국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네. 왜 때릴까? 때리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번호가 같아. 중국이 미국 번호를 달고 뛴 거예요. 중국이 사기친 겁니다. 미국이 야, 너 왜 내 번호 달고 뛰어? 왜 네가 그 도둑질해? 중국이 우리가 삼성전자가 전화를 정말 고생해서 만들어내면 일주일에 똑같은 게 중국에서 나와요. 그거 갖다가 그대로 베껴가지고 다 그런 짓을 했다는 그 얘기죠. 제가 이제 지금의 지도입니다. 위에 있는 미국은 항상 미국을 100이라고 봤을 때 중국이 막 크다가 67까지 올라갔어요.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67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때문에 그 덩어리가 부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중국이 막 컴퓨터 조작하고 지금 미국에서 거의 밝혀졌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도 트럼프가 이겼는데 부정 때문에 졌다. 그 부정은 중국이 한 거다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떨어지고 바이든이 됐는데 바이든은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씩씩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더 못 올라간 이유는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는 중국제죠. 그래서 그때 다시 꺾이는 거예요. 그런데 맨 이쪽에 있는 거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돼가지고 중국을 꺾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을 앞설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게 됐습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중국 갔다 온 그 우리 어떤 대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의 고속도로에 트럭이 10년 전에 비해서 20%밖에 안 된대요. 10년 전에 트럭이 100대 다녔다, 고속도로에. 지금은 20대 정도 다니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뭐 심지어는 밥 굶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중국 사람들이 대학원 졸업했는데 중국이 마지막으로 하는 거가 그 배달이더라고요. 보니까 택배. 그 배달하는 사람 중에 5%가 석사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먹고 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중국 경제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 미국의 적, 중국을 깨놓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중국이 어느 날 망했어. 그러면 북한 자동 망하는 겁니다. 북한이 망하면은 통일. 그래서 지금 그림이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칠 지경이야. 그런데 중국을 쥐고 흔들면서 중국의 팔다리를 다 자르는 거예요. 중국하고 친한 나라 금년 들어서 몇 개 망했습니까? 베네수엘라 망했죠. 이란 망해가고 있죠. 큐바 망했죠. 지금 북한도 곧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중국의 친구들이 다 그냥. 근데 중국은 자기 친구들이 얻어 터지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맘대로 갖다 두들겨 패고 있을 정도로 지금 미국의 힘이 크죠. 그러니까 중국 화웨이부터 죽였죠. 중국 화웨이는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중국 물건 사면은 중국 전화로 전화하면 우리 전화하는 게 다 중국으로 다 갑니다. 정보가 다 빠지고 그러죠. 화웨이. 미국이란 나라는 독특한 전략이 있는데, 독특한 전략은 이 지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자기가 중간에 있다고 봐요. 미국 사람들 너무 자기 중심적이야. 우리나라 지도는 우리가 중간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계 지도는 우리가 딱 가운데예요. 미국이 저쪽에 있고 영국이 저쪽 끝에 있어. 그렇죠? 지구는 돌리면 되니까 누구나가 다 가운데입니다. 근데 미국은 저 지도를 보고서 무슨 전략을 갖냐면은, 이 동네에서는 내가 1등인데 저쪽 아시아, 저기도 무서운 동네야. 유럽도 무서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챔피언이 나오는 것은 절대 안 돼. 어느 나라가 유럽 전체를 장악하면은 그 나라는 바다를 건너서 미국을 건드려. 아시아에서 챔피언 나오면은 바다를 건너서 미국을 건드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아시아 챔피언 출연 금지, 유럽 챔피언 출연 금지. 일본이 셀 때는 중국 도와주고, 중국이 세면은 일본 도와주고, 영국이 세면 프랑스 도와주고, 독일이 세면 영국 도와주고, 소련이 세면은 또 합쳐가지고 나토 만들어서 맞짱을 떠주고. 미국은 결코, 그러니까 중국이 그래요. 미국한테, 형님, 내가 아시아 챔피언 한번 하면 안 됩니까? 형님은 미국 세계 챔피언 하세요. 근데 미국은 아시아 챔피언 나오는 거 절대 반대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말하면 너무 좀 거칠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외교 정책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중국이 세면 일본 길러주고, 일본이 세면 중국 길러주고, 이런 식으로 미국은 외교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즉 친구와 적이 막 바뀌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미국한테 한번 상상해 볼게요. 미국 형님, 트럼프 형님, 내가 핵 없앨게요. 핵 없애고 앞으로 민주주의 좀 할게요. 내가 통일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통일하면 미국 편할게요. 저 남한이 통일하면 저것들 다 중국 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통일하면 미국 편할 테니까 내가 통일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그러면 미국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놈 괜찮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미국이 독일이나 일본 같은 강대국은 받아들입니다. 왜? 국가의 이익상으로 통일해가지고서 자기 편 되겠다는데 왜 뭐가 싫어요? 그리고 보니까 남한이 통일하면 중국 편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그럴듯해 보니까, 요새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래 네가 통일해라. 미국이라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은 자유의 나라라고 그랬죠. 기독교 나라라고 그랬죠. 미국이 자유의 나라, 기독교 나라가 아니라면은 김정은이 그렇게 말하는 게 씨알이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독특한 것이죠. 옛날에 미국 만들 때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한 나라를 그러니까 바이블, 그러니까 성경책과 하나님 없이 한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린다는 일은 불가능하다. 미국의 기본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기독교와 성경책, 하나님과 성경책 없이 한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레이건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책 겉표지서부터 뒷표지까지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면할 모든 문제들이 거기 써 있고 그 문제들에 대한 답도 다 거기 써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면 이거 읽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그걸 찾아보는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그래서 김정은이가 미국 형님 나를 통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미국 편 되고 그 평택보다 신의주가 더 좋지 않아요? 신의주에 미군 오라고. 그래도 미국이 그걸 못 받아주는 이유가 미국이란 나라의 그 건국, 그걸 만약 미국이 받아주면은 이 세상 어떤 나라도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은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근데 우리가 그걸 믿고 야 뭐 미국이 언제든지 그래도 나만 도와주지 않겠어? 라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일본 도와주죠. 저건 뭐 미국 사람들 여론조사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요거는 중요한 이론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교수가 미국처럼 힘센 나라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 나는 국제정치 안 해, 이제. 왜? 나는 건드릴 놈이 없어. 너무 세서. 그래서 이제 고립주의로 돌아갈 수 있다. 두 번째, 미국같이 힘센 나라는 그냥 뭐 중요한 나라만 도와주면 돼. 그리고 돈도 좀 얻고. 야, 너 내가 도와주니까 돈 좀 내. 그 트럼프 일기 때 그 두 번째를 한 겁니다. 세 번째, 미국처럼 힘센 나라는 차제에 세상을 미국한테 아주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어. 트럼프는 지금 저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모든 나라가 다 민주주의가 되고 모든 나라가 다 자본주의 국가가 되고 모든 나라가 자유스러워지면은 그때 세계가 좋고 미국한테도 좋아. 바로 그거를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손잡보는 것은 기준 1. 독재국가,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어. 2. 공산국가, 이것들도 가만 놔둘 수 없어. 3. 이슬람 국가, 얘도 안 돼. 4. 친중, 그것도 안 돼. 5. 반미, 이것도 안 돼. 거기에 속하는 나라들은 전부 미국이 지금 손봅니다. 그 5가지 중에 한두 개 속하는 나라는 다 손보는 거예요. 독재도 안 되고 공산주의 국가도 안 되고 이슬람도 안 되고 반미 안 되고 친중 안 되고. 그러면 대충 어떤 나라들이 미국이 손볼지 다 나오죠. 미국의 캐나다가 무지무지하게 좌파 정권입니다. 그거 손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린랜드라는 무지무지하게 큰 섬이 중국이 또 저걸 갖고 가고 싶어서 막 찝쩍거려요. 이번에 뺏었습니다. 뭐 파란색이 파나마 운하인데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만들어가지고 파나마 사람들한테 일불 주고 판 겁니다. 1달러 1,500원. 근데 지금 중국이 저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걸 중국을 쫓아버렸습니다. 저건 작년에 한 일들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방에 가보면 처칠 동상이 있습니다. 영국 수상 동상을 왜 갖다 놨을까? 처칠은 우리 정치학자들이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처칠은 서구 기독교 자유 민주 문명을 지킨 수호자, Defender of the Western Christian Democratic Civilization, 서구 기독교 자유 문명의 수호자. 지금 유럽이 엉망됐습니다. 유럽의 회교가 더 많아요. 오히려 인구는 기독교가 많은데 회교가 장악을 했습니다. 그거 다시 기독교 문명으로 바꿔놓을 거야. 이게 트럼프 생각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그 사무실에 제일 큰 사진이 레이건 대통령 사진이에요. 레이건은 뭐 사람입니까? 소련을 붕괴시키고 미국을 1등 자리에 우뚝 서게 만든 대통령입니다. 저 사람은 나는 레이건 대통령처럼 지금은 중국이
가장 큰 적이니까 중국을 제압하고 미국을 1등 자리에 우뚝 서게 만드는 대통령이 될 거야. 예, 지금 그거를 작년에는 캐나다, 파나마 이런 것들 처리라고 금년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겁니다. 2026년은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최고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이제 진짜 끝내주는 세월이 옵니다. 라고 저렇게 그림을 올려놓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금년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마지막 목적이 자유라고 그랬죠.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자유롭게 하겠다. 금년은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한 해가 될 거다. 저걸 올려놓고 1월 3일 날 저 3천만 명을 자기 정말 노예처럼 부려먹던 마두로 저놈을 잡아갔습니다. 잡아간 날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베네수엘라 국민 3천만 명에게 자유를 되찾게 해주었습니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 개념이 참 재밌죠. 저 사람들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네. 그림 보세요. 저거 중국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마두로를 잡으러 독수리가 날아가고 있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란이라는 병아리가 그냥 뒤로 나가 자빠져 버렸어. 그 김정은 병아리가 막 도망가면서 시주석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시주석도 병아리야. 저게 그 오늘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사람한테만 중국도 독수리예요.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이 맞먹는다고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 그림도 중국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저 문호가 중국이야. 시진핑입니다. 다리를 큰 가위로 팍팍 자르고 있는데 잘라져서 꿈틀거리는 다리 하나가 베네수엘라라고 써 있고 하나는 이란이라고 써 있어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자르는 다리가 노스코리아, 북한일 수 있습니다. 이란 하메네이라는 그 독재자를 죽인 다음에 트럼프가 한 말, 나는 8천만 명에게 자유를 찾아주었습니다. 8천만 명에게. 이란 사람이 8,800만인데 왜 8천만이라고 그랬을까? 800만 명은 회교독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 이슬람은 원래 저 나라는 이란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중에 그래도 기독교들이 좋아하는 왕들 몇 명 있죠. 누굽니까? 고레스. 고레스의 나라가 이란입니다. 지금. 그래서 원래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원래 적이 아니에요. 뭐 느헤미야 얘기도 거기 나오고 에스더 얘기도 다 바로 이란하고 관계되는 얘기들입니다. 이란의 왕비가 에스더 아닙니까? 바로 그 나라를 다시 이스라엘의 친구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저 그림 보니까 아주 재미있죠. 그래서 하나씩 없어요. 아사드라는 자기 국민을 화학무기로 죽이는 녀석 없어졌고, 그리고 마두로 없어졌고, 그 다음에 하메네이 없어졌고, 다음이 김정은. 그리고 저는 푸틴은 건너뛸 것 같아요. 건너뛰고 그 다음에 시진핑으로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그런 얘기를 트럼프가 막 하고 있어요. 이제 세상을 다 바꾸겠다. 이란 해군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란 해군이 전부 물에 깔아앉아 있어서 트럼프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란 해군은 다 바다 밑 모래 바닥에 다 앉아 있다 하고서 미국 국무장관이 조금 지나면 저기는 물고기들이 살기 아주 좋은 그런 데가 될 것이다. 요거는 한 십몇 년 전에 미국 국무장관 했던 콘돌리사 라이스라는 사람인데 트럼프가 우리나라 신문 보면 이란이 이기는 걸로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트럼프는 이란을 아주 약화시켰고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강화시켰고 중동을 다 바꿔놓고 정말 역사에 끝내주는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저 사람은 트럼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스탠포드 대학 교수죠. 한때 부시 대통령의 외무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시하고 요거 뭐 쭉 이제 지금 미국이 경제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중국보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더 높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은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데이터 매일 보면은 와 미국이 더 빨리 크네라고 알 수 있죠. 이건 개인 소득 올라가는 건데 중국의 개인 소득 올라가는 거하고 미국 개인 소득 위에 파란 게 미국 개인 소득입니다. 미국 개인 소득이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중국과 미국의 격차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언젠가 중국이 미국을 점점 줄여가지고 같아지거나 앞서면은 그때는 중국의 세상이 오죠. 그런데 2, 3년 전서부터 미국이 더 빨리 크더라 하는 그런 놀라운 얘기가 지금 일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학자들이 이제 다 세상을 표시한 건데 지금 지구의 정치를 표시한 거예요. 맨 끝에 있는 게 러시아 옷을 입은 골키퍼, 그리고 마지막 수비수가 중국 옷을 입은 수비수 2명, 그리고 공격수는 전부 미국이다. 근데 우리는 중국하고 미국이 비슷한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저희 미국에서 아주 제일 끝내주는 1등 가는 잡지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 이 그림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점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중, 미국을 100위로 봤을 때 중국이 67까지 올라갔는데 금년은 64로 떨어졌습니다. 내년은 그게 63으로 떨어질지 알 수 없어요. 오히려 미국이 더 잘 크고 있는, 그리고 러시아를 자꾸 미국하고 맞먹는 나라로 착각하는데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러시아는 7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100대 7인데 어떻게 한 극이에요, 그게. 바로 이런 학자들이 엉터리로 얘기하죠. 옛날에 미국은 약소국이었습니다. 100년 동안. 그래서 워싱턴 대통령이 뭐라고 한탄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언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강대국이 되어서 옆에 있는 나라가 막 흔들어도 그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라고 탄식을 했는데, 지금 뭐 정말 저 사람 얘기에 의하면은 미국은 약소국이었다가 100년 동안, 그리고 1865년부터 1945년까지는 그래도 강대국이 됐다가 1945년 이후에는 초강대국이 됐다가 1999년에 소련이 망한다면은 초강대국이 되었다. 2015년까지는 적어도. 근데 저는 지금도 미국은 초강대국이라고 봅니다. 뭐 숫자를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제일 셌던 것이 1945년이에요. 그때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일본, 독일, 이태리 이걸 전부 식민지로 만들 수 있을 만큼 미국의 군사력이 셌는데, 그때 미국의 군사비가 지구 군사비의 40%였습니다. 지금 미국 군사비가 지구 전체의 40%입니다. 그 돈을 우리 돈으로 계산해보니까 천조예요, 천조.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미국을 천조국 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국방비가 천조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쟁도 하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국방비를 지금보다 50%를 더 올리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통과되면은 그 미국은 2200조국이 됩니다. 지구 전체의 55 내지 60%가 미국 군사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2차 대전 끝났을 때 누구도 미국이 1등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때보다 더 군사력이 셉니다. 그리고 경제력, 소련이 무너지고 미국이 혼자 1등일 때 그때 미국의 GDP가 지구의 25%였습니다. 평균. 그러니까 1990년부터 2010몇 년까지 금년 미국의 GDP가 지구 전체의 26%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경제력, 군사력에서 한 번도 그 초강대국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이거 뭐 제가 쭉 쓴 건데 이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아주 괜찮은 학자가 중국하고 미국을 분석을 했는데, 미국은 중국보다 10배 강하다. 군사력으로 10배. 동맹국을 빼고 계산하면은. 근데 미국은 동맹국이 무려 45나라, 중국은 동맹국이 딱 한 나라, 그게 북한. 있으나 마나한 거. 지금 중국 사람들 막 배고파요. 중국 사람들 막 중공은 중국이 아니다라는 거가 전봇대에 붙습니다. 시진핑 지금 힘들어요. 오늘 지금 북한 가 있지만은 공산당 타도라는 데모합니다. 중국이. 중국의 고속철도가 세계에서 제일 길다면요, 무려 5만 킬로를 깔아놨습니다. 근데 저게 타는 사람이 없어서 매일 적자예요. 타야지 돈을 벌지. 근데 타야지 돈을 버는데 저놈이 시속 350km로 달리게 만들었는데 지금 70km로 달린대요. 왜? 밑에가 다 깨졌어. 세멘트가 다 깨졌어. 왜? 다 빼먹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통째로 다 고치기 전에는 70km로 가야지 안전합니다. 그리고 중국 기차가 바퀴가 저게 독일제나 일제를 써요. 독일제, 일제가 아니면 300km를 못 낸답니다. 중국 바퀴로는 120km 이상을 못 낸대요. 난 저거 보고서 와, 이 기차 바퀴 만드는 것도 그렇게 정교한 과학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거 만들 수 있는 나라하고 만들 수 없는 나라는 하늘과 땅이죠.
철도 바퀴조차도 350km를 날려면은 일자나 독일자를 쓰는 거구나.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서 기술을 가지고 공부하죠. 중국이 잘 사는 나라라고 시진핑이 얘기했더니 중국의 부총리입니다. 저 사람이 뭐가 잘 삽니까? 우리가 3년 전에 한 얘기예요. 뭐가 못 사는데 우리 국민의 14억 중에 9억 6천만 명이 하루에 10,000원밖에 못 써요. 한 달에 30만 원 버는 사람이 중국 인구의 9억 6천만입니다. 이게 뭐가 잘 사는 나라입니까? 라고 얘기했다고 또 저걸 죽였어요. 저 사람이 수영하다 죽었는데 수영장에다가 동물을 퍼대는 거예요. 그 부인이 우리 남편이 수영하다 죽었다. 그 시진핑이가 동물을 타가지고 죽인 것 같다. 왜? 지가 중국은 이제 괜찮은 나라입니다 그랬더니 뭐가 괜찮습니까 그랬다고. 이런 식으로 중국은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끝장난 중국 경제. 여러분 혹시 중국하고 사업하는 사람 있으면은 빨리 철수하십시오. 중국이 이번에 미사일 망했죠. 미국 항공모함을 향해서 이란이 101발을 쐈습니다. 중국제 미사일. 한 방도 못 맞췄어요. 100발을 쐈는데 한 방도 못 맞추면 뭐합니까? 중국 미사일이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 방어 미사일은 뭐냐? 불고기나 구워 먹으라고서 중국 애들이 그림 그려서 올려놓은 거예요.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 힘도 없는 놈이 왕노릇하니까 세계 나라들이 뭉칩니다. 막 중국하고 싸우겠다고 동맹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 영국, 프랑스, 영국, 미국, 호주는 서로 힘을 합쳐서 힘을 합치는 거라기보다도 영국하고 미국이 호주한테 이잠수함 주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자꾸 못되게 구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을 지금 코너로 몰죠. 미국의 전투기가 일본의 군함에 내리는 사진입니다. 일본은 이제 미국이 너는 이제 나랑 같이 싸워야 돼. 옛날에는 일본은 총도 못 쓰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함께 싸우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저때 난리가 났죠. 중국은 이제 앞으로 서서히 망해간다는 그런 얘기고, 일본이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요 얼마 전에 일본이 중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쏴버린 거예요. 중국을 향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그래서 중국이 난리가 났는데 중국은 매일 일본을 향해서 쏩니다. 근데 그거는 괜찮다가 일본이 쏘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죠. 대만이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중국 갔다 간 다음에 독립선언. 중국이 지금 막 기절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 국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만에 전쟁 나면은 가서 싸워줘야 됩니다가 77%가 나옵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83%가 대만에 전쟁 나면 미국은 당연히 가서 싸워야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만 대통령도 나와서 대만이 독립국가라 하면은 공산당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다 라고 또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대통령한테 앞으로 전화 걸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대만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겠다. 아직은 안 걸었는데 상의할 얘기겠다. 전화가 와도 안 받았습니다. 왜? 미국 대통령이 중국은 하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대만을 나라로 치는 건 아니에요. 중국이 대만을 점령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나라로 대접은 안 하겠다는데 트럼프는 전화를 걸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총통의 전화를 트럼프가 한번 받았어요. 그때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통령 당선만 됐을 때 대만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이 펄펄 뛰고 그랬죠. 그런 일이 있고, 우리나라 신문에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 작년 8월에 미국에서 앞으로 중공이 망할 테니까 망한 다음에 중국을 미국 같은 나라로 고쳐줄 거야 라는 계획표가 나왔습니다. 중국 헌법도 바꾸고 중국 군대도 바꾸고 중국 정보부도 다 바꾸고 중국을 쪼개고 독립하고 싶은 나라 독립시키고 그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저거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나라 문제는 중국 때문에 우리가 통일이 이렇게 어려운데 중국이 힘이 빠지고 북한이 힘이 빠지면 그러면 통일이 가까워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통일하게 되면은 남한 더하기 북한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남한 곱하기 북한입니다. 남한 곱하기 북한, 우리나라의 기술과 돈 곱하기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 그렇게 되면 또다시 폭발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 30년 동안 아주 전속력으로 경제 발전하는 나라는 몇 나라 있어요. 한국, 대만, 싱가포르, 영국, 미국, 일본
다 30년 했습니다. 중국도 지금 30년 하다 끼우뚱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통일을 하게 되면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고도 성장을. 한 번 더 고도 성장을 하면은 제가 이제 학자들이 한 걸 읽어봐서요. 통일하면 북한은 1년에 17%씩 성장이 된대요. 남한은 9%. 그걸 계산해 보니까 통일하고서 9년째 우리가 영국을 앞섭니다. 영국이 세계 5등이에요. 그러니까 통일하고 9년째 경제력이 영국, 통일하는 그 해에 군사력이 프랑스, 통일하는 그 해에 인구가 독일. 그러니까 통일하고 9년째 우리는 독일, 영국, 프랑스급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을 한 20년 더 해요. 그래서 미국 학자가 계산해 보니까 2050년에 한국의 경제력이 미국 다음으로 나옵니다. 세계 2등으로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통일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고 그 통일은 반드시 자유통일이 되는 것이죠. 이제 북한이 얼마나 불쌍한지 하나 말씀드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미국 장군들이 한국이 중요하다는 얘기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국 지금 사령관이 그랬습니다. 지도를 거꾸로 놓고 생각을 해라. 한국이 끝자락에 붙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 가운데 있는 나라야. 지도를 뒤바뀌어 놓으니까 한국이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 일본 다 건드릴 수가 있어. 그래서 저런 지도를 얘기하고 한국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과 일본과 뭐 다른 나라를 다 겨냥하는 단도처럼 생겼다라고 아예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신문에서 난리가 났지만은 미국이 이렇게 중요한 나라다라고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 쭉 그런 얘기를 옛날에 했던 사람이고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의 미국 대사가 오는데 저 사람은 완전한 반공해 그리고 완전한 반중해.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한국을 가지고 뭐를 할 건지가 보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다음에 시진핑하고 약속했대요. 확인했대. 뭐를? 북한 핵은 안 된다라는 사실을 시진핑하고 내가 합의했습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올려놓은 겁니다. 그게 회담할 때는 북한 얘기가 안 나왔는데 미국 가서 우리 시진핑하고 그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진핑이 북한 간 겁니다. 아마 시진핑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김정은이 그 핵 내려놔라. 나는 말로 할 테니까 내려놔. 내가 못 내려놓으면 미국이 너 때린대. 그러니까 내려놔. 근데 북한은 죽어도 못 내려놓겠다고 그러죠. 왜? 그게 김정은의 목숨이니까. 그런데 북한이 얼마나 가난하냐. 지금 백두산 옆에 두만강 흐르고 압록강 흐르죠. 거기 있는 도가 강이 두 개라서 양강도라는 도가 있습니다. 그 북한에서 좀 가난한 편이에요. 양강도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지금 하루에 한 끼. 그리고 2024년 1월 달 2년 됐어요. 그때 북한 돈 3,000원이 1달러였습니다. 오늘 79,000원이에요. 그 북한 경제력이 달러로 계산할 때 24분의 1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금년 3월달하고 2월달 쌀값을 보니까 3월달이 2월달보다 107%가 더 비싸요. 2배 올랐습니다. 한 달 사이에. 지금 북한은 먹을 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계속 핵폭탄 만들겠대. 저걸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습니까? 빨리 정말 정권 교체를 하든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는 북한 주민 2,600만 명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라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만나러 가고, 저 사람 내가 아주 좋아하는 미국 교수인데, 조지 프리드맨 박사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미래를 너무나도 예측을 잘해가지고, 별명이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대학 교수를 하다가 예측하는 게 다 맞았어요. 그래갖고 학교 교수를 관두고 아예 예측만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까지 차린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2014년에 서울에 와서 한국은 곧 통일될 겁니다. 대한민국이 원하는 대로. 몇 년에 통일될지는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2040년이 되면은 그때 만주가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해요. 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자가 만주가 어떻게 된다는 거가 왜 궁금하시고 어떻게 될까라고 보세요. 그랬더니 아마도 만주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통치하는
대한민국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땅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은 요 지도예요. 만주가 한국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라, 한국이 통일한 후에. 그래서 만주가 한국의 영향을 받는, 한국이 뭐 태극기가 또 꽂은 건 아니지만은 저렇게 되면은 몽고가 붙습니다. 지금 이미 몽고는 한국 하고 싶어서 야단이에요. 저런 큰 나라가 생기는 겁니다. 돈으로 다. 그리고 중국은 그때 어떻게 될까요? 저 프리드만 박사가 중국은 지리멸렬해 있을 겁니다.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작년 3월 달에 대만 교수가 와서 중국에 대해서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중국은 저렇게 쪼개진대요. 저 빨간색만이 중국이고 저쪽에 있는 하늘색은 티베트 독립, 위구르 독립, 노란색 티베트 독립, 밑에 광동성 독립. 그 내가 특별히 만주는요 그랬지, 만주 독립하면 그게 한국 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이 이제 내가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을 써요. 지금 트럼프를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트럼프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다. 그래서 트럼프를 별명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이 시대의 고레스야. 근데 고레스보다는 훨씬 더 기독교적이고 그런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을 자유케 하는 그 일을 트럼프가 지금 담당하고, 그래서 저는 한때 지금 미국이 하는 일이 마치 그 옛날 십자군 같은 느낌이 든다.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적을 약화시키고, 그 세계를 바꿔놓고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이것을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고, 그 정책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통일, 또 우리 북한 사람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 우리 국회에 왔을 때 거의 기도문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8천만 명이 서로 이어지고 서로 노래 부르고 서로 함께 될 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연설을 끝낸 적이 있는데, 김정은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김정은 씨, 북한은 말이야 당신의 할아버지가 만들려던 천당이 아니야. 천당. 할아버지가 천당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만들어져서는 지옥이야, 지옥. 그래서 아무도 갈 수가 없어. 당신이 하나님과, 그렇게 직접 얘기한 겁니다. 김정은, 당신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저지른 죄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래도 회개하면은 북한의 앞날을 밝은 앞날이 되게 도와줄 용의가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Despite every crime you have committed against God and man. 김정은, 너가 인간과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이게 목사님 어법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남북한이 함께 돼서 하나가 되고 노래 부르고 기쁘게 서로 얼싸안고 춤출 날을 기도합시다 라고 하고서 국회에서를 마친 적이 있는데,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다가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